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20화 낙동정맥 단석산 김유신 편입니다. 청괄이라는 절 이름의 사연이 있는데 새로 짓는다는 말 듣고 마음이 처연하네. 술기인 가득한 공자는 꽃 아래서 논일었고 하늘 품은 아름다운 여인은 말 앞에서 울었다네. 고려 정성 이공성의 글이었습니다. 낙동정맥의 길목에 위치한 신라의 오악중 중학이라고 불리던 산이 바로 단석산입니다.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이 되어 18세에 국선 풍울조에 올라 큰 덫을 품었습니다. 단석산 석굴에 들어가 목욕 재개하고 산신령에게 풍정단화 같은 나라를 구하고 적을 물리치는 힘을 달라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자 며칠 후 산신령이 나타나 비법이 담긴 책과 신금을 주었습니다. 김유신이 용화 항도 앞에서 산신령이 주신 칼로 집채만한 바위를 단칼에 조각냈다 하여 단석이라 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김유신이 단칼에 쪼갰다는 바위는 지금도 산 정상에 두 조각이 난 채 역사의 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용화 항도란 김유신이 이끌던 낭도 집단의 이름으로 화랑 1명과 성녀 1명 800명의 낭도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백두대간 낙동정맥을 타고 환웅천왕 이후 많은 영웅들이 이 땅에 왔다 갔지만 필자는 김유신만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해 집중적으로 다뤄봤고 합니다. 혹자는 김유신이 삼국 통일 과정을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김유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처럼 당나라에 합병되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전락되었을 것이라는 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김유신의 정조모는 가락국 10대 후영왕이며 외정조모는 지소태후와 신라 23대 법원왕과 보도부인의 딸입니다. 혈통을 중시하던 시대 혈통 하나만큼은 신라와 가야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친은 발목을 잘랐다는 역사 어린이 동화에 나오게 된 만명 부인이고 아버지는 진골로 변방의 태수 서현장군입니다. 삼국사기 인물열전 10건 중 3분의 1이 김유신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후 신라왕이 아닌데도 왕릉 중에서 가장 화려했고 둘레돌 12지상이 가장 정교합니다. 160년이 지나 흥덕왕 10년 835년에 순충장렬 흥무대왕이란 시호를 주정받았습니다. 왕이 하는 사람이 죽어 왕이 된 사람은 우리 역사상 김유신 뿐입니다. 신눈을 크게 뜨자 백두대간을 타고 끝없이 연결된 낙동정맥의 산마루가 파도를 타듯 여명 속에서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다. 긴 장마가 끝나고 오늘부터 막다는 뜻이다. 동굴 속에서 가부좌를 든 채 김유신은 앞에 있던 복음을 들었다. 며칠 전 단석산 산신령이 준 복음이다. 칼을 뽑아 두 손을 높이까지 척에 들었다. 시퍼런 칼날 위에 대간의 산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18세 국순에 오른 풍을주 김유신은 다시 자신의 마음을 다져나갔다. 세속 5개의 산배경에 빠져있던 김유신을 깨운 자는 낭도 백석이었다. 풍을주 참선을 시작한 지 2시경이 지난 소이다. 낭도 모두 주반을 마치고 풍을주를 기다리고 있사오이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김유신은 멋쩍은 듯 말문을 열었다. 회개가 중천했더구먼. 내가 산매경에 빠져 있었구먼. 미안하이. 낭도 백석은 얼굴에 흑숙을 감추고 엄밀하게 김유신에게 아뢰었다. 풍을주, 첩자의 정간에 의하면 고구려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이제 장마도 끝났으니 소인의 풍을주를 모시고 직접 염탐하고 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인이 북쪽 고구려 지리에 발가 며칠이면 고구려군을 염탐할 수 있사옵니다. 낭도 중 총명한 백석의 제안에 김유신은 단번에 응하고 그날 밤 같이 북으로 떠나기로 했다. 해그럼 단석상 토굴을 나온 김유신과 백석은 고라천 연안천에 있는 고개를 오르다 들머리에서 웬 아리따운 처녀 3명을 만났다.
나이도 비슷한 5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다 꼬라천 고갯마루에 다다랐다. 앞서 길을 잡아가던 백석이 바위에 앉아 잠시 쉬는 사이 새 여인은 김유신에게 은밀하게 할 말이 있다고 숲속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난도 백석은 바위에 쉬고 있고 김유신이 숲속으로 새 여인을 따라가자 새 여인은 산신령의 모습으로 화연하여 말했다. 풍을주, 낭도 백석은 고구려 첩자로 풍을주를 깨어 고구려로 잡아가려 합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었다. 놀란 김유신이 합장하고 감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리자 새 여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김유신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숲속을 나와 남도 백석에게 말했다. 이보게 백석, 내가 깜빡 중요한 문서를 집에 두고 왔다네. 다시 집으로 돌아가 빨리 문서를 가지고 오자 하며 집으로 급히 돌아가 백석을 문초하자 백석은 이실직고했다. 낭도 백석은 원래 고구려 사람으로 영량왕 때에 홍수로 고구려 국경의 강물이 역류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 천재지변이 발생했습니다. 영량왕은 추나베라는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했습니다. 추남이 천재윤을 원인을 이렇게 아랬습니다. 폐하, 금비가 오고 홍수가 난 것은 왕피께서 엄랑의 돌을 거스른 까닭에 이런 병고가 생겨났은 겁니다 라고 정계를 내놓았다. 노안 왕비는 영양왕에게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다른 것을 시험해보고 맞지 않으면 추남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성을 찔러댔습니다. 영양왕은 쥐 한 마리를 상자석에 감추어 놓고 추남에게 상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추남은 단번에 스스럼 없이 대답했습니다. 폐하, 상자 속에는 쥐가 8마리 있사오이다. 영양왕은 쥐가 한 마리라고 상자를 열어 보여주며 추남의 목을 당장 뺄 것을 명했습니다. 졸지에 처형당하게 된 추남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억울하오, 상자 속에는 분명 쥐가 8마리오이다. 나는 반드시 다른 나라의 대장으로 환생해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요 라는 저주의 말을 남기고 처형당했습니다. 추남은 죽이고 나서 미심쩍은 생각이 든 영양왕이 쥐의 배를 갈라보았는데 쥐의 배 속에는 새끼가 7마리 들어있었습니다. 추남의 점이 사실임을 알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그날 밤 영양왕의 꿈에 처형당한 추남이 신라 서현 장군의 부인 만명 부인의 품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추남이 신라에서 김유신으로 환생했다고 판단한 영양왕과 그 신하들은 백석을 시켜 김유신을 깨어 죽이러 김춘추와 당대종이 나랑연합을 할 때 백제의 영토와 평양 이남 고구려 땅을 신라에 주기로 했습니다. 이 약속을 무시하고 당고종은 백제가 멸망하자 사비성의 운징 도독부를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는 평양에 안동도부를 설치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당나라로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라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계림 대도독부라는 고 하고 문무왕을 계림주 대도독이라고 취급했습니다. 물론 고구려는 물론이고 신라마저 지배하려는 야욕을 보였던 것입니다. 문무왕은 외삼촌 김유신과 동맹관계를 배반한 당나라와 끝까지 싸워 삼국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항쟁이 7년 마당전쟁입니다. 신라는 3만의 군사와 고구려 부원군들과 백성의 힘을 합쳐 한마음 일심으로 백제의 옛 땅을 되찾고 서린기가 이끄는 20만 대군을 공격해 매소성 전투와 기법볼 전투에서 승리하여 당나라를 완전히 이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삼국 통일 과정에서 다른 것은 제쳐두고 고구려 땅 일부지만은 대동강 이남을 신라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김유신의 탁월한 희한이었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 집권자 영계소문이 지병으로 죽자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면서 신라에게 많은 식량 지원을 요청합니다. 다수의 신라 대신들은 당나라 소중반과 이적의 고구려 평양성 공격에 식량 지원을 하지 말질 것을 주장하지만 김유신은 반대의 의견을 들어 문무왕에게 설득합니다. 폐하, 만약 지금 와서 우리가
나당연맹을 깨고 당나라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고구려 땅 전부는 당나라 것이 될 것이고 차후 우리 신라도 당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일단 지금은 나당연맹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힘을 길러 당나라 웅진 도독부를 하루빨리 이 땅에서 쫓아내어야 합니다. 신라 김춘추는 발풍에 떨어진 불인 백제 공격을 막아내고 살아남기 위해서 먼저 나당연맹을 제안했습니다. 기록에는 당시 문무대왕은 당나라 주둔군 운진 도독부 포함 20만의 식량과 어복을 제경하면서 신라 백성은 풀뿌리를 먹으며 당군의 식량을 지원했다며 눈물을 흘리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김유신은 당은 밉지만은 고구려 전투에 참전하여 고구려 당 일부라도 찾을 명부를 찾아야 한다고 설파했던 것입니다. 김유신은 직접 노구의 몸을 이끌고 1만의 군사로 수레 2천의 식량을 지원합니다. 결국 고구려 영계소문 아들들이 내란과 권력 다툼으로 스스로 자멸하고 맙니다. 김유신은 참전군 자객으로 대당국 이남 땅과 고구려 유민 7,500을 데리고 신라로 돌아옵니다. 삼국유사 기록에는 소정방이 김유신에게 사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후 20만 당군은 매소성, 지금 연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유신이 잘 훈련된 3만의 일심으로 뭉친 신라 어병에게 연패하여 요동으로 쫓겨나갑니다. 급히 5만의 군사를 이끌고 서해 백강구로 상록한 서인기는 신라군에게 전멸하고 맙니다. 이후 중국의 역대 최대 부국 강병이며 문화성중국인 당나라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다시는 한반도 신라를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